한스 슈나이더는 독일에서 태어나고 자란 65세의 퇴직 엔지니어였다. 그는 어릴 적 한국을 방문했던 기억을 또렷하게 가지고 있었다. 1960년대 후반 아버지가 독일에서 한국으로 기술 지원 업무를 맡게 되면서 온 가족이 몇 개월 동안 서울에 머물렀다. 당시 한국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었지만 어린 한스에게는 따뜻한 기억이 남아 있었다. 그는 동네 어귀에서 만난 한국 아이들과 함께 뛰어놀았고 시장에서 할머니들이 한없이 인심 좋게 음식을 나누어 주던 기억이 있었다. 당시에는 한국이 가난한 나라였지만 사람들은 늘 친절하고 따뜻했다. 그러나 이후 그는 독일로 돌아가면서 한국과 멀어졌고 그곳이 얼마나 변화했는지 알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아들이 가족여행지를 고민하다가 말했다. 아빠, 우리 이번 휴가 때 한국에 가볼까요? 한스는 순간 놀랐다. 한국? 거긴 우리가 갈 만한 곳이 아니야. 아직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 아니야? 그러자 아들은 웃으며 스마트폰을 열어 서울의 야경 사진을 보여주었다. 한스는 깜짝 놀랐다. 그가 기억하던 한국은 한옥과 작은 가게들, 자전거가 다니는 도로뿐이었는데 사진 속 한국은 마치 뉴욕이나 도쿄 같은 거대한 현대 도시였다. 그제야 그는 한국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궁금해졌다. 좋아, 한번 가보자. 50년 만에 다시 한국을 방문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한스와 그의 아내, 그리고 두 아들은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는 순간 한스는 다시 한번 놀랐다. 이게 한국의 공항이라고?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공항보다 더 크고 현대적인데 공항 내부는 깨끗하고 입국 심사는 빠르고 체계적으로 진행되었다. 자동화된 시스템 덕분에 입국 절차는 금방 끝났다. 짐을 찾고 공항을 나오자 그의 아내도 감탄하며 말했다. 공항에서부터 한국이 선진국이라는 느낌이 확 드네요. 그들은 서울로 가기 위해 공항철도를 이용하기로 했다. 한스는 승강장으로 내려가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모든 안내판에는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 중국어, 일본어까지 표기되어 있었다. 외국인들도 길을 찾기 쉽겠군. 고속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동안 창밖으로 스쳐가는 현대적인 풍경을 보며 한스는 자신의 오래된 기억을 떠올렸다. 내가 어릴 때 왔던 한국이 정말 맞는 걸까? 서울역에 도착한 후 그들은 호텔로 이동하기 위해 택시를 탔다. 고층 빌딩과 화려한 거리, 디지털 광고판이 가득한 도심을 보며 한스는 다시 한번 놀랐다. 이건 마치 뉴욕과 도쿄를 합쳐놓은 것 같군. 그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도로의 질서였다. 그의 기억 속 한국은 도로에 자전거와 자동차가 뒤섞여 있었고 신호등도 많지 않아 사람들이 자유롭게 길을 건너던 모습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도로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차들은 신호를 잘 지키며 운전하고 있었다. 이렇게 발전한 나라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그들은 첫날 저녁 한국 음식을 경험하기 위해 유명한 불고기 전문점을 찾았다. 50년 전 한국에서 먹었던 음식들이 떠올랐다. 그는 젊은 시절 기억 속에서 따뜻했던 한국인들의 인정을 떠올리며 기대에 찼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때의 따뜻한 환대는 여전했다. 어디에서 오셨어요? 독일에서요? 와, 멀리서 오셨네요. 식당 직원들은 친절했고 반찬을 넉넉히 챙겨주었다.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군. 그는 감동했다. 며칠 동안 서울에서 시간을 보낸 한스 가족은 한국의 또 다른 매력을 경험하기 위해 제주도로 향했다. 비행기 티켓 예약부터 호텔 체크인까지 모든 과정이 모바일로 해결되었다. 이 정도면 외국인들도 불편함 없이 여행할 수 있겠어.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숙소로 가는 길, 창밖으로 펼쳐지는 푸른 바다와 넓은 감귤밭이 한스의 눈을 사로잡았다. 정말 아름다운 곳이군. 한국에 이런 곳이 있다니. 제주도의 관광 인프라는 완벽에 가까웠다. 인기 관광지마다 외국어 안내 표지판이 있었고 공공 와이파이도 잘 갖춰져 있었다. 그들은 한라산을 등반하고 성산일출봉에서 일출을 감상했으며 바닷가에서 해산물을 맛보았다. 이곳은 자연과 도시가 완벽하게 조화된 여행지야. 한스는 한국이 단순히 발전한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세계적인 관광국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실감했다. 제주도에서의 마지막 날, 한스 가족은 한 해변가 카페에서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그런데 공항으로 이동하기 위해 택시를 타려던 순간 한스는 갑자기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내 가방이 어디 갔지?
그는 아내와 아들들을 바라보았지만 아무도 그의 가방을 본 기억이 없었다. 가방 안에는 여권과 현금, 카메라 등 중요한 물건들이 들어있었다. 큰일 났군. 이걸 잃어버리면 독일로 돌아가는 것도 문제야. 그들은 급히 카페로 돌아가 직원에게 물었다. 혹시 가방을 본 사람이 있나요? 직원은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다. 조금 전에 어떤 남성분이 가방을 들고 나가셨는데 혹시 주인을 찾으러 가신 게 아닐까요? 그 순간 한 중년 남성이 한스의 가방을 들고 카페로 다시 들어왔다. 혹시 이 가방 주인분이세요? 한스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 가방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가방을 열어보았다. 여권도, 현금도, 심지어 카메라와 작은 기념품까지 그대로 있었다. 이럴 수가 아무것도 건들지 않았어. 한스는 감격하며 남성에게 살해를 하려 했지만 그는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 괜찮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흔해요. 한스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그래도 감사의 뜻으로 살해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자 남성은 웃으며 말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먼 곳에서 오셨는데 저녁을 한 끼 대접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스 가족은 가방을 찾아준 남성과 함께 한식당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들은 따뜻한 국밥과 여러 가지 한식을 함께 나누며 한국인의 따뜻한 정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한스는 국밥을 한 숟갈 떠먹으며 말했다. 50년 전에도 한국은 친절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지금도 여전하군요. 아니, 오히려 더 따뜻한 나라가 된 것 같아요. 그는 이 경험을 절대 잊지 못할 것 같았다. 서울로 돌아온 후 한스 가족은 다시 여행을 즐기며 다양한 한국 음식을 경험했다. 그러나 갑자기 한스가 복통을 호소했다. 아, 배가. 그는 이틀 동안 매운 음식을 너무 많이 먹었던 것 같았다. 아내와 아들들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아빠, 병원에 가야겠어요. 하지만 한스는 망설였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병원비가 엄청나게 비싸. 한국도 비슷할 거야. 그는 병원비 걱정에 선뜻까지 못했지만 결국 참을 수 없는 통증에 가까운 병원을 찾았다. 병원은 깔끔하고 현대적이었다. 의료진들은 친절하게 영어로 설명해 주었고 진료는 빠르게 진행되었다. 그리고 진료가 끝난 후 한스는 청구서를 보고 눈을 크게 떴다. 뭐? 겨우 이 정도야? 유럽이나 미국이었다면 기본 진료만 받아도 수백 유로가 나왔을 텐데 한국에서는 너무나 저렴한 가격이었다. 그는 병원을 나서며 감탄했다. 이렇게 의료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으면서도 병원비가 저렴하다니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야. 여행 마지막 날 한스 가족은 서울 시내를 자유롭게 돌아다니기로 했다. 그 과정에서 한스는 한국의 교통 시스템에 감탄했다. 지하철은 정확한 시간에 도착했고 버스에는 영어 안내 방송이 나왔다. 심지어 택시를 타도 기사님들이 외국인 관광객을 배려해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다. 그는 아들에게 말했다. 50년 전에는 길을 찾기가 어려웠는데 이제는 외국인들도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구나. 그날 저녁 한스는 마지막으로 남산 서울타워에 올라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그는 감격스러웠다. 이 나라가 이렇게까지 성장할 줄은 몰랐어. 공항으로 향하는 길 한스는 아내와 아들들에게 말했다. 한국은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야. 다시 오고 싶은 나라야. 그는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까지 창밖을 바라보며 한국의 불빛을 눈에 담았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다. 나는 반드시 다시 한국에 올 거야.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과 댓글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